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라이더 푸른늑대입니다. 오늘로써 드디어 바이크 구동 방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이크의 구동 방식은 체인 드라이브인데요. 우리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많이 타는 바이크 또는 오토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좀 더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상 이륜 자동차라고 하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체인 드라이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크의 구동 방식은 그 바이크의 태생과 목적과 쓰임에 따라서 각각 구분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드라이브의 경우 가벼운 차체, 강한 출력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벌써 키포인트와 정답이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드라이브가 적용되는 오토바이들은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 아니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레이스 레플리카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구동 방식이긴 하죠. 이 수많은 범주에서 체인 드라이브가 사용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의외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격 저렴하죠, 만들기 편하죠, 관리하기 편하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고출력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강성과 내구성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체인이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성인데요. 체인 드라이브는 관리를 하기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관리를 하기도 힘든 구동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이크를 오래 타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셨겠지만 갓 입문을 하신 초보들께서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드라이브는 장점과 단점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구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장점과 단점이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체인 관리에 있다는 점이지요. 체인 드라이브는 분해 조립 및 관리가 쉽도록 외부에 전부 노출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관리하기도 편한 점이지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체인 자체가 상하거나 또는 손상을 받을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온도, 습도, 충격 혹은 이물질에 의해서 체인의 수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주분께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고요. 이 체인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런 차주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관심종자와 같은 그런 녀석이기도 합니다. 참 관심을 많이 써야 되는 녀석이에요. 일단 장거리 투어를 갔다 오면은 세척해주고 루브 칠하고 윤활도 해주고 또다시 장거리 투어를 갔다 오면은 세척, 윤활 그리고 루브 뿌리기 또 장거리 갔다 오면은 그것에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관리에 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체인 드라이브는 여러분들께 바로 항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관심 가져줘. 관심 가져줘요. 관심 안 가져주면 나 제대로 안 굴러갈 거야. 관심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관리와 관심이 부족할 경우 체인 드라이브는 바로 구동 손실률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인내를 가지시고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체인 드라이브의 구동 손실률 말이죠. 지난 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체인 드라이브는 2에서 3%의 구동 손실률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다이노 테스트를 보면은 이 2에서 3%라는 구동 손실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3% 이상을 시작으로 많게는 18%, 정말 최악인 경우에는 20%라는 손실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는 굉장히 의아해 하시거나 또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다이노 영상과 다이노 테스트 그래프를 보면은 그 수치가 절대 거짓말이 아니냐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드라이브의 구동 손실률 요인이 어느 한 가지 요인에만 의해서 절대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고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체인 드라이브의 구동 손실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차주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각각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의 관리에 대해서 보자면은 차주가 체인 드라이브의 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체인 드라이브의 구동 손실률이 증가한다는 점, 이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주의 관리에 의해서 체인 드라이브의 구동 손실률이 발생하는 요인을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인의 세척, 하나는 체인의 윤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슬슬 학교에서 배우던 교과서, 과학교과서, 수학교과서 같은 그런 이제 머리에 지진 나는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럼 일단 체인 드라이브의 세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인 드라이브의 세척이 중요한 이유는 체인이 일단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금속의 부식성,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선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속에 녹이 슬기 시작한다는 것은 금속 자체의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윤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은 여러 개의 관절 구조로 이어있는 하나의 띠, 끈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관절은 휘어짐과 펴짐에 의해서 바이크의 소기어와 대기어에 물리며 구동력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뻑뻑한 상태가 되면은 그에 대한 저항력으로 인해서 체인 스스로가 구동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더 저항이 적어지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아, 머리 쥐난다. 아, 내가 말하고도 내가 힘드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절대 영원히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고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종교적인 얘기 나왔다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건 체인에도 물리법칙은 적용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금속이란 것은
주변의 온도, 습도, 그리고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체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리에 의해서 금속이 녹쓰는 것도 있겠지만 온도에 의해서 체인이 수축과 팽창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물리력을 받으면서 받게 되는 금속의 스트레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체인의 내구성은 떨어지게 되고, 체인의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구동 손실률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름철에는 체인이 외부로부터 열기를 받아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의해서 체인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용광로에서 쇠가 달궈져 나와가지고 그것을 늘리거나 두드렸을 경우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극한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따뜻한 기온에 의해서 물리적 힘을 받으면은 분자 구조는 계속 늘어나고 팽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금속인 체인은 외부 온도가 낮은 걸로 인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즉 분자 구조가 결집되고 수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적 주변 환경의 온도가 낮습니다. 주변 환경의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금속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강성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체인이 수축하고 외부 온도가 낮아서 금속 자체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갑작스레 큰 물리력을 가하게 되면은 금속의 내구성은 떨어지고 체인의 내구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화장실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급가속과 급제동을 빈번하게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에 따른 체인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GP에 출전하는 차량들의 체인은 자주 교체를 하고 메카닉들이 심혈을 기울여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단 100분의 1초, 단 1000분의 1초의 시간마저도 경쟁해야 되는 레이스 레플리카의 레이싱 같은 경우 아주 섬세한 관리가 없을 경우 구동 손실에 의해서 기록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라이더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는 공도에서 레이싱을 하는 그런 라이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정도로 구동 손실률을 따질 필요는 딱히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신경을 쓰이신다면은 구동 손실률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체인을 더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쓸 수 있을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체인 드라이브의 경우 엔진으로부터 뒷바퀴 축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때도 구동 손실률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외국에서 체인 드라이브와 장착되어 있는 바이크의 뒷바퀴가 너무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뒤로 가 있는 그런 것 말이죠. 마치 샤프트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 법할 정도로 엔진에서부터 뒷바퀴 축이 꽤 멀리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럴 경우 체인 같은 경우 체인이 길어지면서 체인의 무게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체인은 도로로 바닥으로 늘어지게 됩니다. 마치 소의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이죠. 사진 치워! 사진 치워! 어디서 이런 사진!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에 뭐 이상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찍고 이런 거 안 돼.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체인 드라이브가 2에서 3%, 3에서 4%라는 고정적인 수치로 구동 손실률이 발생한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안 좋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인의 구조적 특성, 운전자의 운전 성향, 그리고 관리 기여도에 따라서 체인의 구동 손실률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으나 체인의 구동 손실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결론을 내리자면 하이 퍼포먼스를 지향하시는 분들께서라면은 체인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는 레이스 레플리카 같은 그런 고출력의 바이크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그에 따른 관리와 관심이 뒤따라줘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구동력이 잘 전달되고 그에 따른 라이딩에 대한 감각도 최대한 일률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